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도입니다. 또 재밌는 토킹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말하기로. 한 7개월 동안 고민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나 또 문제 생길지도 몰라요, 진짜로. 뭐 어쩌겠어. 이런 컨텐츠 하는 사람인데. 인생썰 7편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찍을 줄은 정말 몰랐네. 제가 12월에 이 영상을 올렸었어요.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일단 이 영상을 올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경찰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소당했다고, 피고인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시향한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22년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소를 당한 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소당하면 바로 알 수 있진 않아요. 보통 한 달 뒤에 알게 되거든요. 제가 한 달 뒤에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전화를 받을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댓글에 이걸로 도배가 됐었거든요. 시향이 어머니라는 분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그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고소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 고소하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이때 뭘 하고 있었냐. 이제 제 새로운 강의안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좀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약간 궤도키드의 예고장을 받은 느낌이었고 실제로 그 전화를 받으니까 조금 떨리더라고. 전화 받자마자 권은채 씨 되시죠? 유튜브 영상 올리셨죠? 영상에서 시향 특정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저 변호사 선임할게요.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죠. 제가 피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소를 당함으로써 그 순간 이제 피고인이 된 거예요.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아, 힘든 싸움이 시작이 되겠구나. 뻔히 보인다 싶긴 했었어요. 그 후에 2월에 경찰 조사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그 경찰 조사한 날에 변호사분을 처음으로 뵀어요. 뭐 경찰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셨고 어떤 내용을 말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고소장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 댓글에 의하면 경찰서에 엄마랑 같이 가서 했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 엄마는 이거 몰라. 영상 보고 알 거예요. 놀랐겠네. 제 인생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성격도 아니고 저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제 돈으로 일단 변호사 선임을 했고 그리고 형사고소? 공짜야! 제가 혼자서 이제 자료 모으고 변호사분께 전달 드리고 소통도 제가 직접 하고 그랬었죠. 22살이 겪기에는 조금 레어한 상황이니까 무섭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도 친구들한테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제 나이 또래 주변 친구들은 고소를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처럼 이런 썰을 푸는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한 달 뒤에 피고인한테 연락이 오고 그리고 또 한 달 뒤에 경찰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은 1, 2주 이내에 변호인 소견서를 쓰면 되는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긴 한데 제가 말한 게 허위사실이 아니면 저는 죄가 없는 거거든요. 제 말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준비하게 됐었죠. 일단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연락했던 사람은 그 영상에 등장했던 B군이었고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B군한테는 이야기를 해놨었어요. B군도 괜찮다고 했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연락도 하라고 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너무 고맙게도 B군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진술을 해줘가지고 아주 땡큐였다. 근데 그 내용을 받고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도 있더라고요. B군이 저한테 사실들을 알려줬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B군이 따로 불려갔었대요. 그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B군한테 너 권은채한테 어디까지 말했어? 권은채가 어디까지 알고 있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또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우리 B군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학교폭력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제가 딱 한 사람한테 이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잊고 살아서 까먹었나 봐요. 제가 18살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김성 닮았다는 X 맞고요. 일단 제가 믿을 사람이 그때도 없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연락을 다시 했어요. 나 고소당했어. 너 나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가 고소한 게 아니라 고소를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와주겠다고 해서 자료를 써서 준 사람이 저의 X입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B군이랑 제 X가 저를 도와줬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와서 그 상황들을 직접 목격했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그 친구들은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지금 재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와의 관계도 있으니까 선뜻
이제 나서진 못했다. 이게 쉽지 않은 부탁이기도 하고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같은 학과가 아닌 다른 친구들은 도와줘가지고 또 자료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변호인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기다리면 돼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은채는 어떤 생활이 시작됐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라고 영상 올렸는데 지금 제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억울한 마음이 좀 컸었고, 명예훼손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진짜 명예를 훼손해야 되고 특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됐으려나 싶기도 했어가지고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정성이 성립이 되었다면 제가 혐의가 뜰 수도 있고, 만약 혐의가 뜬다면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 영상 자체가 거짓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쫄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영상 올리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계속 약간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 걱정과 같게 실제로 고소를 당해버렸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 일단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을 보면은 지금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댓글을 단 수준이야. 저랑 진짜 비슷한 상황도 있더라고요. 학교 측에 의해서 신고를 못했다던가 대학 동기가 됐다거나 그 영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했고 용기도 많이 얻었다고 해주시고, 은채 언니를 보니까 다시 잘 살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댓글을 보고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상 올린 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고, 진짜 릴스를 1일 1 업로드 하면서 살았거든요.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영상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왜냐? 난 정말 후회하지 않거든. 12월부터 저는 고소당할 걸 알았으니까 거의 5개월 동안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일상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 엄청 힘들었죠. 언제 경찰한테 연락이 올지도 모르는 게 정말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 그래서 손에서 핸드폰이 못 놨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를 2번을 나갔었는데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경찰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시기가 우연히 겹친 건데 그 2월에 홍콩 여행 갔을 때 부재중 전화가 찍혀있는 거 보니까 되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또 조사받을 게 있나? 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런던에 갔었는데 런던 비행기는 14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핸드폰을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못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지? 그 사이에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15시간 동안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켰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고. 런던 마지막 날 아침에 또 부재중이 3통이 찍혀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결과 나온 거다 싶어가지고 제가 변호사분께 연락을 드렸고, 변호사분께서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런던을 갔다 오니까 저한테 한 우편이 도착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우편이 온 거예요. 수사 결과 통지서라는 거거든요. 무슨지? 이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런던에서 이걸 확인했어가지고 한국행 비행 올 때는 꿀잠 자면서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감사한 이유는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2년 정도의 생각이 필요했고 결심이 필요했었는데, 그 영상에서 말한 것들은 전혀 허위가 없다는 거를 고소 사건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오히려 조금 더 속 시원해졌달까? 고소를 당하면 정신 아픔이가 좀 더 심해져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혹시라도 혐의가 떠가지고 제가 오해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다 없어질 것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릴 때 막 특정해서 저격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진짜 인생썰을 풀어가면서 저한테 있었던 학교폭력 피해 사실도 이야기를 했던 것 뿐이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그 영상을 만들면서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걸러내서 했었던 거거든요. 핵심 사건들이 여러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신상이 무조건 노출될 수밖에 없어서 못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린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는 사실 미래를 내다보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이겨낸 후에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12월 달에 당장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댓글을 뭐 보여준다거나 공개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극복되지 못한 일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야기할 때는 극복한 후에 이야기한다. 말하기까지 한 6, 7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저번 달에도 이야기를 할까 싶었지만 그때는 아직 극복이 안 됐었나 봐요. 영상도 사실 몇 번째 찍는 거거든요. 편집된 영상을 제가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보니까 너무 무게 잡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극복됐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받아들일 준비가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만 20살이거든요. 근데 만 20살한테 일어났다고 하면 믿기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긴 했다. 그 영상 올리고 뭐 고소를 당하고 제가 한 7개월 동안 엄청 힘들었지만 정말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영상 올릴 거예요. 그래 뭐 나 고소도 당했는데 다른 일도 진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형사 고소 조금 마스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변호사 어떻게 선임하는지 아세요? 저는
저는 알게 됐어요.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알고 형사과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경찰 조사는 이렇게 되는구나. 오, 드라마에서 봤던 건데 그랬었죠. 뭐 경험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경험해서 나쁠 것도 없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성인 되고 나서 일이니까 막 법이랑도 연결돼 있고 이래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의 등을 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을 만나려고 저는 계속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진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제 일상이 초반에는 진짜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12월달에서 1월달까지는 제 우울증도 너무 심해지고 진짜 불안장애가 너무 많이 심해져가지고 조금 힘들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이겨내야지. 내가 이번 일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일상을 지키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건강한 음식 먹고 매일매일 헬스장 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헬스장 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이어트 영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아예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진짜 엄청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헬스장 몇 시간씩 운동하고 오고. 아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살도 빠졌더라고. 제가 지금 15kg 정도를 뺐거든요. 아니 덕분에 말라졌어. 무너졌을 수도 있던 사건으로 조금 더 좋은 삶을 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많이 고민이 됐었지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무리 개인적인 썰을 풀었다고 해도 그게 사실 제 인생의 10%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이렉트로 말을 하진 못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 일로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불안한 생각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진짜 막 다 끝나버릴 것 같고 이 영상 올리고 나서는 또 가벼운 마음과 무거운 마음이 공존할 거예요. 그치만 전해야 돼. 그 영상은 아직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후속작을 꼭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 싶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을 당한다거나 가정사가 너무 힘들다거나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불행하고 지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 영원하진 않아요. 저도 막 아직 완전히 다 괜찮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한 3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씩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도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 꿈을 계속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멋지고 값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쟤도 진짜 잘 살고 있어. 쟤 잘 살고 있어.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봤었는데 진짜 잘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아서 부러운 인생이다 질투도 했었다고 하셨는데 제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뒤에서는 이런 아픔이 있었다니까 너무 충격이고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엄청 많았어요. 겉으로는 티가 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만약에 제가 영원히 무너지고 있고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 영상을 정말 올리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제 완성이 되어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 겪으면 엇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막 잘 컸지?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잘 해왔다고 하는데 중간에 한번 엇나가면 저의 일에 지장 가는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엇나가도 좋을 건 없으니까 엇나가지 않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고 아니 사실 저는 그 당시에 하고 싶은 일이 항상 있었고 그거 하기가 좀 급급했다?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감정적으로 소모해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그게 좀 귀찮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제가 목표만 보고 달려갔을 수도 있는데 생각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었다. 제 상황이 어떻든 제 개인 능력치를 올리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능력치가 있어야 좀 무시받 일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재밌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극복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불안할 때마다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진짜 쉬는 법을 잘 모르는 게 좀 부작용? 제가 고쳐나가야 할 것? 인생설 7을 이렇게 빨리 찍을 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쟤도 예뻐해주시고 콘텐츠도 이렇게 매번 봐주시고 항상 응원 메시지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사랑 많이 받아서 저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셔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진짜 내가 나 스스로 믿는다면 무조건 해피엔딩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진짜 무조건. 지나가겠거니 하고 한번 버텨보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하이프 한번 눌러주세요. 저번 영상에 하이프 쫀득하게 받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다. 채도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정말 기이한 내 일상.